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좀 인터뷰를 해서 어제 국회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한민수 의원 대변인을 맡고 있는데요. 한민수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한민수입니다. 예, 어젯밤에 국회에 계신 모습을 봤었는데 네네. 안녕하냐고는 좀 묻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계엄령 소식을 바로 듣고 그때는 네, 국회에 계셨던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송년회가 있어가지고요. 예, 마치고 이제 제가 지역구가 강북 을이기 때문에 집에 막 들어갔다가 이 소식을 듣고 예, 바로 차를 돌려가지고 국회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바로 들어오면서 예, 이제 저희들 이제 국회의원들이 있는 따로 이렇게 SNS 방이 있습니다. 예. 그 방에서 저도 그랬고 모두가 국회로 가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뭐 우리 박앵커도 잘 아시지만은 해제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국회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서 그렇죠.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모두 국회로 가자. 근데 가면서 계속 이제 단체방에 뜬 게 이미 정문이 막혔다. 예. 연문도 다 막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담을 넘을 생각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다행히 제가 갔을 때 잠시 문이 열린 상태가 있었습니다. 연문 예. 쪽이. 전 들어갔는데 지금 의원들 중에는 담을 넘다가 이 찰과상을 입은 분도 계시고요. 얼굴도 긁혔고 넘어지고 그다음에 손가락도 부러진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말 늦었으면은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사실 좀 옛날 영화에서만 봤던 것 같은 장면이 어제 예. 밤사이에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끝나지 않은 장면인데요. 처음 계엄령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 화면에 나타난 대통령 저는 정말 저게 가짜 뉴스거나 딥페이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79년 이후에 45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을 반대하는 사람을 종북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면서 유법적이고 유연적인 계엄령 선포를 합니다. 우리 헌법과 계엄법에도 이런 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포고령을. 국회를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포고령 1호가 국회를 중지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학자들도 이건 위헌이다. 명백한 위헌이고 지금 국무회의를 제대로 심의를 거쳤는지도 지금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최종의 공수부대, 1공수부대를 국회에 투입을 했지요. 그래서 그 공수부대 제가 이제 국회 현관에서 본청 앞에서 이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하늘로 헬기 3대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 헬기인가 하는데 바로 운동장 쪽에 내린 겁니다. 그리고 공수부대원들이 밀고 들어오는데 저희 보좌진들, 국회 보좌진과 우리 당직자들이 정말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어제 이제 공수부대들이 창문을 깨고 본청에 들어오려고 그렇습니다. 했었고 물론 그 전에 정문들은 터뜨렸고 우리 쪽은 보좌진들은 소화기를 뿌리고 하면서 막았고요. 그래도 군인들이 거기서 더 이상 정말 발포 같은 걸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안 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국회 측 관계자들 들어보니까 그 사이에 이 수방사 특임대 특수부대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기 위해서 별도로 진입을 시도했던 걸로 국회 측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표실 측으로 수방사 특임대가 가서 맞습니다. 체포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때 일단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본회의장으로 들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에 체포를 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일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체포가 됐었다면 어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이 늦거나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었군요. 그럼요. 그리고 되게 긴박했던 게 저희는 이제 정말 의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다 모였고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대표야 원회니까 본회의장은 안 들어오셨지만은 그 한동훈 대표에 가까우신 분들 18명이 들어왔습니다. 190명이 모여서 정말 불과 2시간 반 만에 저희들이 비상계엄 해제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정말 이런 대한민국 역사가 뒤로 퇴행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걸 막았다고 봅니다. 당시 저희들은 본회의장에서 빨리 너무 촉박했거든요. 그 공수부대원들이 본회의장까지 진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제가 저희 보좌관에 들어보니까 그 본회의장 우리 박앵커도 아시지만 위층에 관람석이 있습니다.
그쪽까지는 진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밑으로 들어왔으면은 저희들을 한 명 한 명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한민수 의원님 어제 보니까 일부는 네. 총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네. 저도 어제 새벽에 국회 잠깐 갔었는데 예. 본청 현관 쪽으로 들어오는 군인들은 총기를 쏘지 않았지만 네. 다른 쪽 뒤쪽이나 이쪽으로 오는 분들은 총기를 가지고 있었다. 탄창도 예. 보였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예. 보셨습니까 좀? 저는 이제 그때 본회의장에 본회의장에 입장을 계셨습니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저 하나 잡혀가면은 만약 의결 종족수가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의원들은 다 안에 들어갔고요. 이제 바리게이트를 치고 막은 거는 이제 국회 직원분들하고 우리 민주당 보좌진들하고 막았던 겁니다. 일단 정말 격렬하게 막았습니다. 예. 오늘 새벽 5시쯤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계엄 해제를 했습니다. 일단 네. 해제는 빠르게 좀 됐습니다. 그 전에 빠르게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안을 아마 가결시킨 것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바로 나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하야해라라는 예. 말까지 했고요.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건 명백히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예. 이거는 내란에 해당됩니다. 내란죄. 내란죄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고 예. 계엄군을 보내가지고 이건 분명히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게 헌법학자들과 우리 당에 계신 율사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좀 전에 6시부터 저희들이 5시 반부터였군요. 비상의총을 열었습니다. 예. 열어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셨고 저희들이 결의문을 채택을 했거든요.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을 이젠 더 이상 하루라도 그냥 놔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정말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이 설마 2024년도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서 이렇게 계엄 비상계엄을 위헌적인 선포할 거라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할 거라고 우리 국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비정상적인 국정운영 상태에서 갑자기 어느 나라하고 북한하고 선전포고하면은 우리 국민들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는 대통령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은 우선 사진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시 탄핵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거는 예.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발언 하야하라라고 한 거는 민주당의 공통된 정리된 의견입니까? 일단 예, 하야해라.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즉시 탄핵 하야할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즉시 탄핵 절차에 들어가서요. 오늘 저희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발의를 하고 나면은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요. 예. 그러면 가장 빠르게 24시간 이후에 저희들이 탄핵안을 처리할 계획이고 저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건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대통령이 저렇게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는 일을 벌이는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는 대통령 눈치 보고 김건희 여사를 지키겠다고 나설 수도 없는 거고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탄핵에 동참을 저는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오늘자 중앙일보 사설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윤 대통령의 판단력을 의심한다. 뭔가 예.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했는데 일단 민주당은 하야를 요구하고 그리고 바로 이것과는 별개로 그러니까 별개로 탄핵소추 과정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진 하야가 윤 대통령이 결단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은 비상계엄까지 선포하신 분이 무슨 자진 하야를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제는 한 새벽 4시까지 제가 국회에 있다 왔는데 예. 듣고 그때 이미 민주당 일부에서는 탄핵소추안을 준비 중이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계엄 해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혹시나 예. 윤 대통령이 다시 계엄을 국회에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 그래서 우려도 있었고요. 예, 탄핵 그렇습니다. 소추안을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한쪽에서는 준비 중입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안건 자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제 저희가 비상의총에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제 빠르게 준비를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께도 이제 같이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야당 192명은 이제 전 의원들이 의견이 모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작은 정당들도 조국혁신당뿐만 아니고요. 개혁신당이랄지 다른 정당들도 이제는 탄핵밖에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단 하루라도 놔두면 윤석열 대통령 또
비상계엄 선포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슨 짓을 할지를 모릅니다. 지금. 예, 많은 국민들이 아마 2024년도에 탱크가 나타날 거라고 우리 박앵커는 생각하셨습니까? 전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단 많은 국민들이 이게 정말 궁금할 것 같아요. 의아하고 황당하기도 한 부분입니다. 어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할 때 기자회견을 보면 거듭되는 탄압, 입법농단, 또 예산농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할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 즉 야당의 횡포가 있었고 그 뒤에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이 있다. 척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 때문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십니까? 혹시 아니면 다른 이유, 야권에서 짚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로 국회와 정당의 활동, 모든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하고 예.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출판은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린다. 그리고 반국가 세력, 체제 전복 세력을 모두 척결한다. 이런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거는 그런 설사 대통령이 야당이나 국회 상황이 못마땅하더라도 그건 정치로 풀고 대화로 풀 일 아닙니까? 예. 계엄군을 동원해가지고 총칼을 들고 국회를 난입하고 둘러싸고 무력 진압을 하려고 하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봤는데 예. 국민의힘 문도 그럴 것 같은데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비상계엄 선포 이 과정들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의 사고와 어떤 여러 가지 상태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저는 이거 근본적인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요. 저희가 앞서 탄핵이라 할지 아니면 여권 얘기는 바로 조경태 의원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